네, 저는 하이퍼옵트 사이킨 러닝이라는 이제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다른 논문에 대해서 리뷰하고 왔습니다. 이게 2014년에 생긴 논문이고요. 이게 어떤 라이브러리냐 그러면 사이킨 러닝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 사이킨 러닝에 나오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서 최적의 조합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성진이가 했던 오토 웨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자바 기반의 웨카 라이브러리만을 다루고 또 웨카가 파이썬보다는 아무래도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대중적인 라이브러리를 다루기 위해서 하이퍼옵트 사이킨 러닝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킨 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할 수 있게 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이킨 러닝을 사용하는 만큼 이제 파이썬과 사이킨 러닝 유저를 위해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고 이게 베이지안 최적화 아까 성진이가 소개했던 그 베이지안 최적화 SMOB 그 알고리즘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이킨 러닝에 맞게끔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크게 두 가지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제 서치 도메인과 오브젝티브 펑션 이 두 가지를 유저들이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치 도메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조합 가능한 하이퍼 파라미터 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임의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뒤쪽에 보시면 제가 코드로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머신러닝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를 또 사용자가 정해주는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F1 스코어나 아큐러시 스코어 등등을 지정해 줄 수 있겠고요. 이거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크로스 발리데이션까지도 유저가 지정한다면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을 손으로 구하거나 랜덤 서치, 그리드 서치를 통해 구현했지만 이 하이퍼 옵트 사이킨 러닝은 그 베이지안 최적화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고의 조합을 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다 보니까 코드 설명으로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코드를 따와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퍼옵트에서 요 HP를 임포트 해와서 처음에 search space, search 도메인을 상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총 3가지 파라미터를 지금 설정해 놓은 건데요. 케이스 1은 이 로그 스케일링에 민감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그 노말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0부터 1까지 로그 스케일링을 하라 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범위가 있는 실수 파라미터로 이제 사용자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에 이 두 번째 변수를 사용해라 라고 임의로 변수를 준 거고요. 이 세 번째는 카테고리컬 변수, 즉 이 ABC 이 세 개라는 카테고리컬 변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즉 이렇게 3가지 변수를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fmin 함수가 최적화를 위한 검색들을 수행하고 검색들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fmin 함수라는 게 이렇게 따로 코딩처럼 함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이퍼 옵트에 내재되어 있는 함수로서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fmin 함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이퍼 옵트 사이클 러닝의 좀 장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사이클 러닝이라는 라이브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머신러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본 사람도 많고요. 따라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시파이어는 KNN, K neighbors, 네, K nearest neighbor인가? 네, 그거고 SVM도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 등등 잘 알려진 클래시파이어들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전처리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멀라이저, PCA. 그래서 총 제공하는 기능은 이제 24개의 분류기와 12개의 회기, 7개의 전처리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 자체가 이니셜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의 클래시파이어와 5개의 전처리 모델만을 사용 가능했고요. 요 6개의 클래시파이어와 5개의 전처리 모델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라고 하시면 이게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이 있고 이게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 모델과 클래시파이어 모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이 하이퍼 옵트 SK 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여기서 무엇을 사용할 건지 지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무엇을 사용할 건지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가장 훌륭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옵트 언어는 이제 컨디셔널 하이퍼 파라미터 항상 채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와 논 컨디션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채용되지 않는을 구별하는 그래서 시간을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에 비해 확실히 줄였다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당연하게도 SVM 성능에 영향이 없겠죠. 또한 이 자체로도 이 블랙리스트 조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멀티노미얼 MB나 TF-IDF는 보통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고요. PCA나 민맥스 스케일러 등은 보통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 같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사용한 전처리 함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는 애초에 같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이 블랙리스트 조합이 하이퍼 옵트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이클 러닝의 기능을 가져왔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도 그 유저들이 많이 알고 있던 두 가지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이제 fit 메소드, predict 메소드. 그래서 fit 메소드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predict 메소드는 이제 베스트 모델을 기본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에 수행해서 나온 결과를 알려줍니다. 발생 원리는 이제 최적화를 계속하면서 발생한 각각의 이밸류에이션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큰 부분에 훈련을 가하고 즉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하위 집합 서셋들의 큰 부분에 훈련을 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평가함과 동시에 옵티마이저에게 그 점수를 전달해서 점수가 큰 부분 즉 점수가 클수록 좋은 조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하이퍼 옵트의 그게. 따라서 이 서치의 마지막 부분에는 가장 최고의 조합이
전체 데이터를 리트레인, 지금까지는 이 하위 데이터를 통해 점수를 구했다면 가장 높았던 점수를 보였던 모델을 이제 산정을 해서 그 최고의 조합을 다시 전체 데이터에 리트레인 시킴으로써 이 마지막 점수를 최종 점수를 이제 표출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라이브러리를 설명하는 논문이다 보니까 대부분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코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심플 코드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라벨,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라벨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데이터 불러오는 양식이고요. 이 하이퍼 옵트 에스티메이터라는 이제 클래스를 호출해서 만들면 여기에도 이제 여기 안에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클래시파이어에 뭐 SVM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SVM 넣으면 되고요. 이제 뒤쪽에 계속 나오는데 이건 가장 초기 버전이니까 이것대로 하게 되면 이 하이퍼 옵트 에스티메이터에 있는 모든 함수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겠고요. 그래서 이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라벨을 피팅 시키고 프레딕션을 한 다음에 스코어를 산출하는 아큐러시를 산출하겠죠. 그래서 이 모델 estimate.best 모델을 딱 치면 가장 좋았던 점수가 좋았던 모델의 조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 코드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왜냐하면 초기 모델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조합들이 있는데 다양한 조합들을 다 하나씩 넣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이 데이터에는 뭐가 좋을 것 같아 라는 휴먼 비아스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그런 게 있다면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하이퍼 옵트 에스티메이터에 이런 걸 설정해 줌으로써. 따라서 요거는 이제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쓸 것이다, 어떤 전처리 모델을 쓸 것이다 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고리즘은 TP 서제스트를 쓰겠다. 맥스 이발루에이트는 150회, 트라이얼 타임아웃은 60초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델을 다 돌리기 때문에 특정 모델만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에스티메이터를 불러오고 여기서 SVC, KNN, 즉 클래시파이어 중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과 KNN을 사용하겠다는 호출을 해주고 그 서치 스페이스를 랜덤 포레스트를 지니고 있는 걸로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서포트 벡터 머신 KNN을 사용하겠다 라고 한 거죠. 지금 이게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겠다. 그래서 이 서치 스페이스의 범위도 조정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SVC 알고리즘, 즉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셨듯이 이거 자체로만 이 네 가지 커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니어 커널도 있고 폴리 커널도 있고 RBF 커널도 있고 시그모이드 커널도 있는데 이 커널에 따라서도 굉장히 하이퍼 파라미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SVC 내 자체로서 커널로 또 범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RBF만 쓰겠다 지정을 해준다거나 혹은 커널에 리니어와 시그모이드만 사용하겠다 지정을 해준 거죠.
이제 방금은 클래시파이어를 뭐 서포트 벡터 머신과 KNN으로 하겠다 라고 지정을 해줬다면 이제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용자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F-IDF와 PCA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PCA도 사용하고요. 여기서 TF-IDF가 지금 불렀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노멀라이저,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CA와 노멀라이저,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전처리를 클래시파이어 제한하듯이 전처리 단계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코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옵트 이 사이클 러닝은 이제 텍스트 분류를 위해서 필요한 클래시파이어와 프리프로세싱, 즉 텍스트 데이터를 위한 그 텍스트용 클래시파이어와 프리프로세싱 모델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래시파이어는 이 AnySparse Classifier라는 요걸 통해 분류를 하고 프리프로세싱도 텍스트 프리프로세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만을 위한 여기에는 뭐 TF-IDF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텍스트만을 위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맥스 이발은 뭐 200회, 트라이얼 타임은 60초 해가지고 돌리길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파이어에서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코드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라이브러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대부분 코드로 논문 자체가 코드를 알려주고 그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뭐 보스, 힌지, 로그, 후벌, 페널티, 뭐 엘라스틱넷 이런 식으로 SGD의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지정 가능합니다. 이제 이 논문이 어떻게 실제로 이 코드가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이 샘플 코드라고 하죠. 이 유명한 20뉴스 그룹 패치 이 분류 데이터인데요. 분류를 이 하이퍼옵트 SK런을 통해서 어떻게 분류를 할지 샘플 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레인과 테스트 이렇게 데이터셋을 정하고 여기서는 아까 보았던 클래시파이어 이게 그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로 아무거나 사용한다. 텍스트를 위해 나온 클래시파이어 아무거나 사용한다의 그 AnySparse 클래시파이어 기능이겠고요. 전처리에 있어서는 TF-IDF를 사용하겠다. 라고 이제 사용자가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피팅을 시키고 스코어와 베스트 모델을 표출할 수 있게끔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요 스코어와 베스트 모델을 어떻게 나오는지 안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면서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이 20 유스 그룹은 아니고 이 블로그 유저가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그 결과값인데 이처럼 가장 베스트 모델의 스코어가 나오고요.
그 베스트 모델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 무엇인지 여기 보시면 SGD가 가장 훌륭한 클래시파이어로 나왔죠. 그래서 뭐 알파는 이렇게 지정했고 클래스 웨이트는 밸런스드 이런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기가 어떻게 지정했는지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자기들의 하이퍼 옵트 사이클 러닝 결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좀 자랑을 하는 그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자랑을 하는 그게 나오는데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any 클래시파이어는 유저가 클래시파이어 지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모든 클래시파이어를 돌려라 라고 했을 때와 이 특정 클래시파이어 이 오른쪽 이거는 특정 클래시파이어를 하나하나 지정해서 했을 때 이 결과를 알려준 건데요. 보시면 이 any 클래시파이어와 각각 했을 때 가장 높았던 점수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는 아예 일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를 볼 수 있다는 근사치까지 가까워졌다는 걸 보아 이 제너럴하게 클래시파이어를 돌린 것과 특정 클래시파이어를 돌려서 한 그 피팅한 결과 사이에는 성능의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우측에는 여기는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정시킨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알고리즘, 트라이얼 타임아웃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했을 때 마지막에 무슨 모델, 가장 최고의 모델이 무엇이었냐 골랐을 때 관찰한 결과 이 파란색이 압도적이죠. 여기 두 개는. 그래가지고 SVM이 가장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가장 훌륭한 클래시파이어였다. 하지만 이 아까 SVM은 커널이 총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리니어, 폴리, RBF, 시그모이드 이 커널 따라 하이퍼 파라미터가 굉장히 다른데 대부분 서포트 벡터 머신이 최고였지만 각각의 커널이 다른 이 우측 두 개는 엠리스트와 컨벡스라는 데이터셋에는 시그모이드나 리니어를 절대 채택하지 않았지만 이 SVM 여기 있는 SVM은 종종 채택했다고 하는 걸 보아 이 데이터셋에 따라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변경된다. 그래서 자기네들 하이퍼 옵트 사이클 러닝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오토웨카도 이 디폴트 파라미터와 비교한 그게 있었는데요. 이 그냥 사이클 러닝의 디폴트 파라미터로 둔 것과 하이퍼 옵트 사이클 러닝을 사용해서 성능을 측정했을 때 이 SVM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하면 굉장히 스코어가 차이가 나고요. 이 SGG나 KNN, MMB 같은 알고리즘 사이에서는 약간 근소하게나마 하이퍼 옵트가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다. 즉 사이클 러닝을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하이퍼 옵트 사이클 러닝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 더 일반적으로 뛰어나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하이퍼 옵트 사이클 러닝을 사용하면 당신도 전문가 못지않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산정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표인데요. 이 엠리스트 데이터의 경우 1등이 거의 99.8%로 압도적인 정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딥러닝으로 열심히 머리를 모아서 싸매고 해가지고 99.8%가 나왔던 건데 우리 그냥 하이퍼 옵트 사이클 러닝을 쓰면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98.7%를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딥러닝을 사용한 거고 이 아래부터 머신러닝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을 사용한 것 중에서는 이 98.6%인 이 그리드 서치가 가장 훌륭한 성능을 보였는데 하이퍼 옵트 사이클 러닝을 사용하면 98.7%라는 매우 준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컨벡스 쉐이프라는 데이터셋에는 역대 최고점을 얻게 됐죠. 지금까지는 84.6%가 최고점이었는데 사이클 하이퍼 옵트 사이클 러닝을 쓰면 88.7%라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의미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되냐? 이제 하이퍼옵트가 오픈 소스인 만큼 계속해서 서치 스페이스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 추가할 수도 있겠죠. 오픈 소스인 만큼. 그런 다음에 사이클 러닝에 모델이 추가가 된다면 여기에도 모델이 똑같이 추가가 될 수 있는 점이겠고요. 그래서 확장될 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이 결과는 이 초기 버전으로만 한 건데도 이 정도 성능이 나왔는데 더 많은 알고리즘 추가되고 연구되다 보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겠죠. 또한 유저가 사이클 러닝 인터페이스에 맞추기만 한다면 나만의 고유한 그러니까 내가 만든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평가 방법 때때로 데이터셋에 따라 어큐러시 스코어, F1 스코어 같은 일반적인 스코어보다는 자기가 만든 평가 방법이 더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 방법 등을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확장성이 넓은 라이브러리다 라고 소개하면서 논문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는 약간 아무래도 라이브러리를 설명하는 것인 만큼 좀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코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주로 이루어졌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오케이. 준규 발표 잘했고요. 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알고리즘 코드상에서 알고리즘 이퀄 TPE.suggest라고 표현했는데 그 의미는 뭐죠? 그게?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TP2.suggest를 대부분 이걸 써가지고 제가 또 다른 알고리즘은 뭐가 있는지 잘 못 찾아가지고 이건 좀 추가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논문에는 그 실제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베이지안 최적화를 썼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베이지안 최적화가 뭔지에 대한 얘기는 이 논문에는 없나요? 예, 약간 설명도 파트4의 오토웨카를 옮긴 느낌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설명은 파트4에 가서 하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 파트 4. 파트 예, 4가 파트4 뭐죠? 오토웨카의 그 성진이가 발표했던 어, 어, 그레디언이래. 그 베이지안 최적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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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음.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 질문 T, 또 다른, 네. TP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저게 이제 베이지언 옵티미제이션의 그 전반적인 그 방법론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그 점수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웨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SMBO 그 방법으로 점수를 구한 거고요. 음, 하이퍼 옵트에서는 저 TP라는 방법으로 이제 그 다음 탐색할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유망성을 점수와 매겨서 그 점수 기반으로 이제 탐색을 하는 약간 그런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브러리의 tp.suggest가 거의 뭐 아까 오토웨카의 SMBO와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 네, 이렇게 코딩하면 되겠네요. 예, 네, 예, 음. 오케이. 아까 뭐 결과값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예. 뒤에 또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얼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이런 거는 이제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이거 베스트 모델만 나와서 한 뭐 여러 예. 개 몇 개 한 뭐 1, 2, 3, 4 뭐 탑 몇 개만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됐으면 그러니까 몇 아, 개의 부분을 전체 몇 개를 탐색을 했는데 그중에 상위 뭐 5등 안에 드는 거가 1등은 뭐였고 2등은 뭐였고 뭐 이런 어떤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가능할지 코드에서 아, 뭐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네.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다른 친구들 하세요. 이게 2014년도에 벌써 이렇게 아까 오토웨카 2013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하이퍼 옵트 사이클 런이 2014년이니까 벌써 뭐 한 5년, 6년 전에 논문이고 이걸 논문을 썼다 그러면 그 1, 2년 전에 벌써 연구를 했으니까 상당히 빨리 우리보다 많이 그 나아갔던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해서 이런 기술력을 조금 좁혀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도영, 용선, 그 다음에 성진, 준규 이렇게 네 명이 올해 2021년 세미나 첫 번째 세미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준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느낌이 그 오버뷰가 어느 정도 얼추 이렇게 확 돼 있어가지고 오늘 많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도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책에 10개 페이퍼가 있으니까 그 책을 선정한 것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었을 테니까 그 저자가. 그래서 지금 4개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것들도 6개 정도 남았는데 뭔지를 한번 그래도 그것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페이퍼들도 또 찾아서 그 넥스트로 계속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특별한 얘기 혹시 할 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은 오늘 벌써 점심이 됐네요. 12시 30분. 10시부터 고생했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됐죠? 네. 네, 네, 한마디씩 도용이 있나? 네, 어땠어요, 도움이? 굉장히 그게 논문들이 다 같은 주제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다 흐름이 딱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제가 논문 조사하면서 좀 몰랐던 부분들이 다른 논문에 또 언급돼 있는 걸 보고 제가 배우고 그런 음. 것들이 가능해서 참 좋았습니다. 아, 네.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안 될 뻔했네. 한마디씩 용선이 어땠어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이거 짧은데 역시 용선이 또 짧어. 성진이는 어땠어요? 네, 너무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끝으로 우리 준규. 네, 저도 이 다른 사람들 걸 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오버뷰 했는데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또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도움 많이 됐고요. 정말 오늘 고생했어요. 새벽에도 막 올리는 거 보고 야, 열심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레코딩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그 동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기록된 거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또 찾아보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발표했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 많이 네,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